제1금융권에서만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90조 원이 대출돼 1년 새 10% 많아졌습니다. 임대료가 안 들어오니 대출로라도 부족한 유지 비용을 메우고 있는 겁니다. 장가 지표들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저금리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나는. 다행히 아직은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만큼 내수 침체가 이어질 경우 주택보다 더 빨리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황이어서 금리 상승기가 되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부실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매년 3만 건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이 이미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쉽지 않았죠. 그런데 앞으로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소는 물론 위약금을 안 내도 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의정부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모 씨.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신청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냈습니다. 한 달 뒤 장 씨는 생각이 바뀌었지만 건설사는 이미 발주가 됐으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획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왜 해지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25개 건설사의 아파트 옵션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옵션을 계약하면 해지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굳이 해지할 경우 설치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자체도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엔 위약금 없이 옵션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공사 착수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은 설치비의 10%만 내게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위약금 이외에 원상 회복 비용까지 내야 했던 조항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만 부담하도록 시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란 이름이 무색했던 상습 정책 해소가 목표입니다. 대신 통행료가 크게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인고속도로 출근길 차량이 몰리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통행량이 설계 용량의 120%에 달할 정도로 포화 상태다 보니 매일같이 극심한 정체가 벌어지는 겁니다. 막힐 때는 뭐 말도 못하게 막 시간 맞춰서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말만 고속도로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20년 넘게 논의만 반복되던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에서 신월나들목까지 12km 구간의 왕복 6차선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도로는 일반 도로와 공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안으로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4년 뒤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5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속 44km 수준에서 약 90km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편익이 약 1,350억 원 수준이 발생할 것으로. 하지만 민자 사업인데다 공사 구간에도 요금소가 하나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통행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이익과 손해를 함께 나누는 방식이어서 예전 민자 사업같이 급격한 통행료 인상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규입니다.